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각 5차와 같습니다. 먼저 디자인 제도의 주요 현황에 대해서 주로 통계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현재까지 디자인 보호 제도 관련해서 저희가 실제 이제 바꿨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 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 지도 주요 현황은 디자인 출원 등록 현황과 이번에 국가별 출원 현황, 특히 오늘 한중일 포럼이다 보니까 일본과 중국에 대한 수치를 포함해서 국가별 출원 현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다음에 심사 처리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 현황입니다. 한국특허청에 출원된 디자인을 보시면 2010년도 기준으로 복수 디자인 기준으로 약 58,90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자세히 아시겠지만 2009년도까지는 계속 증가 추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아직 추세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약간 좀 감소하는 추세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와이포 통계 등을 좀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지금 여기 참석하시면 중국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디자인 출원은 정체 아니면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국 디자인 출원량이 지금 이렇게 갑자기 정체가 됐는지 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요인 중에 하나가 아마 심사 처리 기간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장기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 디자인 현재 우리 보호 제도가 디자인 산업 현실을 좀 정확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좀 그런 반성을 좀 하게 되는 그런 통계 수치라고 좀 저희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디자인 등록 현황입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약 33,600여 건이 한국특허청에 등록이 됐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건 우리나라 출원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내에서 출원한 것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 게 출원 건수고 빨간 게 등록 건수입니다. 그래서 거절률을 보면 좀 시차는 좀 있겠지만 약 한 16% 정도의 거절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국가별 출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약 1,500여 건이 우리나라에 좀 출원했고요. 다음에 미국이 좀 많습니다. 그 뒤로 주로 이제 유럽 국가 중심으로 좀 골고루 좀 우리나라에 지금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약 67건 정도 출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주로 이제 일본하고 미국 출원인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하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처리 기간입니다. 흔히 말하는 퍼스트 액션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년도 현재 약 10개월 정도의 심사 처리 기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다른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심사와 부심사를 병행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구분해서 좀 살펴보면 심사 출원의 처리 기간은 약 12.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심사 처리 기간은 약 1.7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10개월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지금 디자인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이 갈수록 예전에 비해서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걸로 이제 저희들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 수치 자체가 저희 특허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다 보니까 좀 빨리 당기려고 지금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약 15년까지 한 15년까지 2007년도 수준, 2008년도 수준으로 6개월 이내로 심사 처리를 하는 걸 계획으로 뭐 심사관 주문이라든지 심사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내부적으로 지금 열심히 노력을 좀 하고 있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뭐 출원 등록 현황에 대해서요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최근 주로 이제 작년하고 올 4월 정도 4월까지 디자인 보호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도면에 관련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부심사 대상 품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 도면 제출 방식의 간소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09년까지 디자인을 출원할 경우에 반드시 종투산법에 의한 용변도와 사시도를 제출해야만 됐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출원했고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사시도와 용변도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장 어떤 디자인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반드시 2009년도까지는 이러한 도면 제출 방식만을 따라야 우리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10년도 1월부터는 저희가 좀 제도 자체를 좀 완화를 좀 했는데요.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가 파악되면 디자인의 뭐 도법이나 디자인 제출 도면의 수와는 관계없이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도면 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인정을 하고 등록을 해줬습니다. 과거에는 반드시 이렇게 사시도와 용면도 총 7개의 도면을 제출했어야 됐고요. 물론 지금도 이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까지 가능하고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요. 보면 도면 1.1, 1.2, 1.3, 참고도 1.1에서 이 정도면 당업자 수준에서 충분히 이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면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3D 파일 형식의 도면을 작년 10월 1일부터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디자인 업계에서 과거처럼 이제 손으로 어떤 디자인을 작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대부분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3차원 형식으로 바로 도면을 작성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방식이나 이러한 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컴퓨터로 만든 어떤 디자인 자체를 다시 한번 2D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D 파일 자체를 출원사의 도면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법 개정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죄송합니다. 금년도 4월 1일부터는 제가 작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3D 파일의 그런 확장자 형식을 다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4월 1일자로 현재 한 90% 이상 사용하고 있는 그런 파일 형식까지 다 저희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시스템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됐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파일은
사실 보여드리는 건 여러 개지만 이 파일 하나입니다. 이 파일 하나고 이런 뭐 정면도나 뭐 좌측면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출한 파일이고요. 사실상 이런 3D 파일 하나만 제출해도 이제 등록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아이콘, 특히 동적 화상 아이콘 디자인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콘이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움직이는 그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7월부터는 그 동영상 자체도 도면으로 인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근거 규정을 지금 디자인법 개정안에 반영을 해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면 심사 요건의 완화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도면 제출 방식이 좀 완화됨에 따라서 제출된 도면의 디자인의 일부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전에는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 거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시도 하나만 들어있을 경우에 이 주전자의 뒷면이 보이지 않고 이런 시계에 사시도 있을 때 이 시계의 뒷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이제 이유로 결국 이제 디자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는데요. 실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이제 당업자 수준에서 이런 도면을 보고 충분히 제품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사 기준을 개정해서 이런 도면 하나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인정을 도면 요건 자체를 충족한 걸로 인정을 하고 등록 요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심사 대상 부품의 확대입니다. 현재 한국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심사 대상 물품과 무심사 대상 물품을 시행 규칙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년 금년 4월부터 무심사 대상 품목을 8개를 추가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신변 잡화용품이나 뭐 가방 등 좀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적은 품목들 그리고 업계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제가 무심사 품목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무심사 출원 비중이 전체 출원에서 약 25% 정도가 차지했는데요. 앞으로는 약 30%가 넘어갈 걸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무심사 도입 취지에 맞게 금년도부터는 무심사 출원권에 대해서 출원 후에 1개월 이내에 출원인이 등록 여부를 퍼스트 액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퍼스트 액션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심사 처리 기간만 할 때 작년 기준으로 무심사가 약 1.7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요. 현재 2011년도부터는 대부분이 이제 1개월 이내에 이제 최종 1차 의견을 받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발표의 핵심 내용인데요. 앞으로 디자인 보호법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헤이그 협정 제네바법에 가입하는 내용, 그 다음에 디자인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부분, 다음 복수 디자인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 부분, 이 부분은 유사 디자인의 제도의 어떤 개선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1디자인 1출원 제도 개선, 이 부분은 복수 물품을 기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신규성 사행실 예외 주장 절차 개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아마 오전 세션에도 참가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헤이그 협정 관련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가장 큰 비중 중에 하나가 헤이그 협정을 반영한 특례 규정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이그 협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출원서를 와이포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출원한 효과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허의 PCT 출원, 상표의 마드리드 국제 출원에 상응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행은 각각의 국가에 출원하는 파리루트에 의한 방식이라면 지금 헤이그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행 제도 그 다음에 플러스 헤이그 시스템, 와이포를 통한 복수의 국가를 한 번에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병행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 세션에 잠깐 말이 나왔지만 일본이나 중국, 미국 등 주요 국가가 아직 헤이그 시스템에 가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와이포 관계자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미국도 상당 부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 계신 중국도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이렇듯 이제 일본이나 미국, 중국,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대상국이 헤이그 협정에 가입을 향후에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효과가 좀 더 이제 배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헤이그 시스템이 이로 인해서 좀 더 우리나라로 해서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참고로 그 상표 분야 국제 출원 시스템인 그 마드리드 시스템과 헤이그 시스템은 거의 90% 이상 같은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드리드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헤이그 시스템을 이해하시는데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같이 조약을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빠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이제 헤이그 협정 관련해서 파리루트와 새로운 헤이그 루트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도표로 이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오전 세션에 열심히 들으셨던 것 관계로 간략하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리루트는 각 국가에 지정을 하고 각 국가에 지정하면서 각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을 하게 되어 있고요. 헤이그 루트 같은 경우는 와이포 3국에 직접 출원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는 아마 선언을 하게 될 건데 우리나라 수의관청 역할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서 와이포를 통해 각국에 나가는 그런 루트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헤이그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원인이 국제 출원을 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파리루트의 방법, 인다이렉트 파일링 방법, 다이렉트 파일링 방법 해서 3개 정도 좀 다양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게 되고요.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에 대해서는 기업의 출원 전략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디자인 보호 대상의 확대입니다. 지금 이 도표는 일단 디자인 보호법, 산업재산법에 의한 어떤 분류라기보다는요, 일반적으로 디자인 업계에서 보고 있는 디자인의 분류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이나 할 때는 이런 프로덕션 디자인, 즉 제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비주얼 디자인,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환경 디자인 다 포함을 합니다. 환경 디자인에서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주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보시면 샵 디자인 이런 부분을 이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디자인 보호법은 프로덕트 디자인, 즉 제품 디자인 중심으로 지금 제도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글자체라는 특이한 디자인 제도를 좀 도입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이제 폭 확대되긴 했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이제 제품 디자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어떤 디자인의 트렌드를 보면 어떤 모양과 무늬를 강조하는 어떤 2D 디자인이 굉장히 디자인의 중요 요소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보호부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상당 부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 내부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좀 했습니다. 참고로 이 통계 수치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2009년도에 조사한 자료입니다. 디자인의 활용 분야에 대해서 디자인 업계를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제품 디자인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시각 디자인이라든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환경 디자인 부분도 따지고 보면 합치면 제품 디자인보다 더 비중이 더 높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보호부에서는 사실 보호는 될 수도 있지만 그 보호되는 수준이 굉장히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호 대상을 확대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많이 좀 제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그런 디자인 보호 대상을 확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제품의 전체 디자인 또는 부분 디자인 아니면 물품을 전제로 한 화상 디자인 또한 물품의 부분 디자인으로서의 어떤 시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 또는 글자체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되는 부분이 로고라든지 BI, CI 이런 그래픽 심벌 디자인 쉽게 말하면 2D 디자인을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인테리어 디자인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포괄하기 위해서 이번에 법 개정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콘 같은 화상 디자인의 경우가 요즘 많이 이제 중요성이 높아지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콘은 이런 화상 디자인, 쉽게 말해 컴퓨터 모니터를 물품으로 하고 거기 부분 디자인으로서의 아이콘, 어떤 핸드폰의 부분 디자인으로서 아이콘 이렇게 지금 보호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호 대상이 확대가 되면 그래픽 심벌로서 아이콘 자체가 하나의 물품으로 부재돼서 그 자체가 등록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복수 디자인 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복수 디자인 제도에서는 무심사 출원권에 대해서 20개까지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디자인에 거절 이유가 있더라도 전체 출원이 거절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개정안에 의하면 심사 같은 분류, 로컬로 분류가 저희가 내년부터 도입을 하게 될 건데요, 정식으로. 그 같은 분류에 속하는 물품이라면 100개까지 복수 디자인이 출원이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부분 거절 결정, 부분 등록 결정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취지로 일부 디자인 비부 청구라든지 일부 출원 공개 허용이 됩니다. 오전에 그 헤이그 쪽 비숑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헤이그 협정에 의하면 복수 디자인의 경우 같은 로컬로 분류라면 100개까지 출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과 이러한 헤이그 협정과의 이제 인터페이스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 법 개정 자체가 복수 디자인 제도가 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개정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미지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제도입니다. 복수 디자인으로 N01, N02, N03 세 개의 디자인이 출원됐을 경우에 N01 하나의 디자인에 거절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디자인이 거절이 됩니다. 물론 이 N01을 삭제하거나 분할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전체는 하나의 거절 사유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거절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수 디자인의 보호기간도 이 전체로서 설정 등록된 그 날부터 15년까지
존속기간이 인정받게 됩니다. 현재 시스템은 좀 이렇고요. 동일한 케이스로 개정안에 의해서 이제 개정안에 의해서 사례를 대입을 해보면 N01 하나의 디자인에 고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고전 사유 있는 것 하나만 뭐 의견서로 다투든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심판을 가든지 쭉 가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문제없는 디자인 N02, N03면 그냥 일부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호기간도 바뀌게 되는데요. 이 복수 디자인은 좀 하나의 추론입니다. 하나의 추론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의 종기를 맞춰주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일부 등록이 있고 일부 등록, 일부 고제되면 이 설정 등록되는 시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존속기간 자체의 규정을 좀 바꿔서 지금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디자인권을 설정 등록한 날부터 디자인 등록 출원 후 20년이 된 날까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적용을 하면 N01은 나중에 이제 심판에서 이제 이겨서 설정 등록 했을 때 이 설정된 날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되고요. 나머지 N02, N03은 설정 등록일도 됩니다. 결국은 각각의 디자인이지만 하나의 출원의 속에 들어있는 디자인이지만 보호되는 시점은 다르지만 종기는 갖게 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관련 디자인 제도입니다. 관련 디자인 제도는 사실 일본에 있는 관련 디자인 제도하고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일부 다른 점도 있고요. 명칭은 비슷하지만 중국에 있는 이런 관련 디자인 제도하고는 조금 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은 유사 디자인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디자인 제도 도입은 유사 디자인 제도의 어떤 개선 그런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유사 디자인 제도는 자기의 선출원 또는 자기의 선등록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어떤 신규성이나 선출원 위반으로 거절되지 않고 유사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기본 디자인이 있고 유사 디자인이 있을 경우에 이 유사 디자인을 등록받는다 하더라도 이 유사 디자인의 권리 범위는 자기의 기본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애초 입법 취지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이제 법원이 이제 법조문 자체를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유사 디자인을 받는 이익 자체가 미래의 어떤 자기 권리를 현재화시키는 이거 이상 아무것도 이제 없다 보니까 유사 디자인 제도 자체의 어떤 문제가 무용론이랄까요? 좀 대두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의하면 관련 디자인 제도를 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유사 디자인 제도와 관련 디자인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관련 디자인의 독자적인 권리 범위와 존속기간을 부여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받으면 이 추가적인 부분에까지 권리가 예외적으로 이제 갖게 되는 그런 제도를 가지게 되고요. 다만 존속기간의 연장이라는 그런 문제는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관련 디자인의 출원 시기를 법적으로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디자인이 출원된 그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디자인이 출원될 수 있도록 법정화 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최대한 권리 존속기간 연장이 6개월을 넘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출원 시기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제가 과거 한 10년간의 그 유사 디자인 제도의 어떤 그 데이터를 제가 조사를 했는데 유사 디자인 출원의 한 86% 정도가 기본 디자인 출원 이후에 6개월 이내에 출원된 걸로 좀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면 일부 이제 부족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관련 디자인이 현재 개정안에 포섭될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됐고요. 아울러 조속기간 연장이라는 문제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1디자인 1출원 제도의 개선입니다. 1디자인 1출원 제도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그 하나의 디자인에 하나의 물품만을 기재하여서 출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디자인 트렌드를 좀 보면 원소스 멀티 유스라고 해서 하나의 디자인으로서 여러 가지 물품에 적응해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도 어떤 하나의 물품을 생각해서 애초부터 이제 디자인하지 않고 그게 응용될 수 있는 똑같은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물품을 생각을 하면서 애초부터 이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디자인에 복수의 물품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규정을 좀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 업계의 현실을 좀 반영한 그런 입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은 뭐 간단하긴 한데 이러한 소래, 이런 디자인을 예를 들어 어떤 디자이너가 개발했고 하면서 칫솔이라든지 어떤 뭐 화장용 브러쉬라든지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었다면 지금은 각각 청소솔 따로, 휴대용 칫솔 따로, 화장용 브러쉬 따로 각각 3개의 출원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의 출원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몇 개까지 복수 물품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하위 규정에 좀 유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디자인 업계라든지 뭐 변리 업계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종합을 해서 그렇게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성 상실 외의 주장 절차 개선입니다. 현재 디자인보호법에 보면은 자기 공지에 의해서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출원할 때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해야 되고 출원인 후 30일 이내에 관련된 증명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30일이 디자인 보호법에 있는 법정 기한이기 때문에 이 기한을 넘어가면 사실상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신규성 상실 예외 조항 자체가 출원인을 위한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규정이라는 취지를 살펴볼 때 제가 선택폭을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출원 때 주장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이 자기가 공지한 그런 디자인을 근거로 거절 이유를 통지하거나 무효심판 청구가 있을 경우에 어떤 의견서나 답변서에 의해서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기존처럼 출원 시 때 주장을 하고 증명 서류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옵션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지금 한국의 디자인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한국과 중국과 일본 상호 제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